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론을 정리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들어 죽겠죠? 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 신고제도 이렇게 돼 있죠? 테마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에 1편, 2편, 3편 중에서 1편이 중개사법, 그 다음에 2편이 이제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3편이 뭐냐면 중개 실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요거 두 개를 하겠습니다.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고 중개 실무. 여기가 한 5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요. 여기가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여기가 다음 주에 이제 중개사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머지 빼니까 28문제 정도 출제되죠. 그래서 교재는 여기서부터 되어 있습니다. 요거 되어 있고, 요거 되어 있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합니다. 자, 거래 신고 제도인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여기 있는 내용을 세세히 다 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찍어서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래 신고 제도에서는 큰 틀이 말이에요. 부동산 등에 대해서 거래했을 때 실거래가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실거래가 신고. 자, 신고 들어가면 거기에 대해서 신고 필증을 내어준다. 뭐 이런 거고, 그 필증 갖고 이제 등기 치는 거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신고 필증 주고서 이제 신고된 게 맞는지 검증하고 결과를 세무서로 보내준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그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부동산 등인데 토, 건, 공지 여기 떠올라주셔야 돼요. 요 공짜가 뭐냐면 공급계약.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지위죠. 공급계약, 지위 이렇게 돼요. 공급계약에 대해서 좀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 지금 7가지 법이 있는데 암기하실 때는 도시, 공공주택, 분양, 산업은 신고하셔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도시개발법,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 여기 두 가지였어요. 여기 앞에 게 주택법, 뒤에 게 택지개발 촉진법. 그 다음에 요게 건축물 분야에 관한 법률. 요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7가지 법에다가 여기 이제 지위는 빈집법이 하나 들어간다고 했어요. 빈집에 관한 특례법 들어가는 거고. 공급계약을 체결하면 요 지위와 같은 거. 그러니까 거래 신고 대상이 되는 게 요거에 대해서 매매했을 때 거래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익혀두시고. 중개대상 물건 중에 보면 임목이나 광업재단 같은 것은 들어가지만 중개상물에는 거래 신고 대상 물건은 안 들어가고 매매만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기출문제 나왔던 것처럼 증여받았다. 이거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대비할 건 경매입니다. 경매.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안 생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신고 관련해서요. 두 번째 박스에서 보면 언제나 대입하실 게 신고는 어디다 하냐면 부동산 등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죠. 거기를 신고관청이라고 하고 출제거리가 뭐냐면 등록관청에다가 실거래가 신고합니다. 등록관청 그러면 X 이렇게 됩니다. 등록관청에다가 실거래가 신고 그러면 X. 그 두 번째 박스에서 2번이 중요합니다. 2번.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신고하는 사람은 누가 신고하냐 이런 얘기인데 당사자가 신고하든지 직거래했을 때 아니면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다 이런 거예요. 거기 3번이죠. 근데 거기서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원칙은 뭐예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죠. 공동신고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이란다는 뜻이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출제 포인트는 단독신고입니다. 예외적으로 단독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죠? 단독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뭐예요? 일방이 거부했을 때죠. 그때가 단독 신고. 또 한 가지 경우는
국가,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죠. 밑에 단독 신고예요. 이거. 자, 두 가지. 일반이 거부했을 때는 신고한 내용에 대해서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서류로 뭘 내죠? 일반이 거부했을 때는 뭘 추가로 내야 돼요? 계약서,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4번. 국가가 일방 등이었을 때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게 아니라 신고,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요게 잘 나오고 요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는 개공이 계약서 써줬을 때죠. 개공만 신고 의무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에서는 거기 가로 1번이 지금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신고하는 방법에서요. 어떻게 신고하느냐와 관련해서 자,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신고하는 방법이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는 방법이 있죠. 제출 대행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직접 제출할 때는 전자문서로도 되고 방문하는 것도 되지만 제출 대행은 전자문서로는 못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직접 방문해서 하는 수밖에 없다. 요거죠, 요거. 근데 이제 예상 문제는 뭐냐? 제출 대행할 때 누가 제출 대행 자격이 있냐? 그렇죠? 당사자가 신고 의무가 있을 때는 누가 제출 대행 자격이 있고요? 위임을 받은 사람 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공이 신고 의무가 있을 때 누가 제출 대행 자격이 있죠? 여기가 포인트. 위임을 받은 소공이 제출 대행 자격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중개보조는 그러면 제출 대행 자격이 없다는 뜻이고 자, 여기는 이미 두 번이나 나왔던 내용인데 자, 중요한 것은 소공이 제출 대행할 때요. 뭘 갖고 가느냐? 자기의 신분증명. 신분증명 딱 들고 가면 되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써주는 유임장이나 개업 공인중개사의 신분증 복사한 것은 필요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 한 번도 안 나와서 여기를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들어가면 신고필증 어떻게 주죠? 신고필증은 즉시 줍니까? 지체 없이 줍니까? 지체 없이 발급. 즉시로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지체 없이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검증하고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자, 밑에서 출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검증 결과를, 이 검증 누가 하죠? 신고관청이 검증하죠. 자, 근데 그 검증 결과를 세무서에 통보해 주는데 자,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 여기입니다. 밑에. 검증 결과를 신고관청은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시도지사한테 보고하고 매달 사실은 뭐 시도지사는 또 누구한테 보고하죠? 보고합니다. 거기는 한 달 이내에 보고합니까? 매월 1회 보고합니까? 매월 1회. 그렇게 해야죠. 1개월 이내 그러면 안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매월 1회. 자, 그 다음에 다른 제도의 관계에서는 다른 건 놔두고요. 딱 요거 꼭 하나 알아두실 게 여기 지금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하고 토지 거래 허가 제도를 딱 비교하면 토지 거래 허가 받았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걸로 의지하지 않죠.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는 허가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신고다. 이건 투기 목적이 있냐 없냐를 살펴보는 거고 이것은 세금을 물리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거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4번에 제일 밑에 다른 제도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로 3번이 중요합니다. 가로 3번. 자, 그 다음에 테마 2번으로 넘어가십니다. 이 테마 2번에서는 위에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이 7가지 또는 9가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걸 보도록 할게요. 암기를 해 두셔야 돼요. 위에 박스, 부인들이 절에 오는 날에는 실제로 중이 좋아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요게 어디에 낙서되어 있냐면 조계사, 입구 이렇게 낙서되어 있으니까 근데 자, 간단한 금방 넘어갈게요. 부동산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종류까지 그 다음에 당사자의 인적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날일 이렇게 해서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 그 다음에 실거래가 여기까지가 필수 신고사항이에요. 필수적인 신고사항. 여기까지가. 여기 이제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 조건기한이 있을 때 조건기한은 있을 때만 신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짝 중요한 것은 이 중개사의 인적사항과 등록사항은 중간에 계약서를 중개사가 써주었을 때만 신고사항이 되는 거. 직거래했을 때는 이건 신고사항이 안 되는 거, 당사자. 예, 이거. 이건 뭐 그렇다 치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하죠. 핵심 포인트는 조자가 뭐죠? 자금 조달 계획. 그 다음에 입자는 뭐죠? 입주 계획. 이렇게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이다. 이렇게 되는데 두 가지가. 자, 그랬을 때요.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언제나 요거 두 가지가 신고사항이 되는 게 아니죠.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신고사항이다. 여기가 출제거래예요. 실거래가가 3억 이상 돼야 됩니다. 이상이에요. 그럼 3억부터라는 거예요. 투기 과열 지구에 들어가죠. 동시에 또요. 주택이라고 돼 있죠. 주택.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상가나 이런 것들은 이건 신고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가 포인트라고 봐고 더 나가서 뭐 하나 있냐면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매수인이 알게 되는 정보입니다. 근데 신고 의무자가 있다면, 특히 개공이 있다면 이런 정보를 모르죠. 그래서 계약서 쓴 날부터 50일 이내에 신고할 사람한테 제공한다고 그랬죠? 언제까지요? 50일.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간 제공합니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가 누구한테요? 관청에 갖다 또 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아니면 매수인이 직접 이렇게 관청에다 제출해도 되는 자료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선택합니다. 자기가 직접 내든지 아니면 50일 내에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주든지 선택사항. 50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그래도요. 노란 거. 그래서 밑에 보시면 6번, 7번, 박스 안에 6번, 7번이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것처럼 3억 이상 과열 주택일 때 신고사항이 된다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당구장 표시 나와 있는 50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그 신고서 작성과 관련해서는요. 물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은 2번입니다. 일단은. 외국 사람은 국적을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수 용도까지 적도록 돼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외국 사람 같은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규정이 적용되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외국인일 때는 여기 매수 용도나 그런 게 여기서 이미 체크가 돼서 기재가 되니까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되면 이건 적용되지 않는다. 요거하고 2번하고 관련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4번에 대지권 비율 꼭 기억하셔야 돼요. 대지권 비율은 대장 보고 적습니까? 아니면 등기부 보고 적습니까? 등기부. 요거 아직 안 나온 거. 5번은 단골로 나오는 거. 집합건물일 때는 무슨 면적? 전용 면적. 같은 지읒자 돌림. 그 다음에 단독주택 같은 그 밖의 건축물은 연면적.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시냐면은 6번, 7번. 7번에서는 종전 부동산 이렇게 나오면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분양권 말고 조합원 입주권 매매일 때 신고사항이 되는 거예요. 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전 부동산 그러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입주권. 또 한 가지는 여기는 권리가격을 적는 것이 유일하게 여기 나와요. 권리가격.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8번, 9번 별표하십니다. 이게 출제가 제일 유력합니다. 8번은 물건별 거래 가격이다. 그러면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어줍니다. 각각. 근데 9번하고 구별하셔야 돼. 총 실제 거래 가격 그러면 뭘 적어주죠? 전체 가격인데 중요한 거 그 밑에 거.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했을 때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 게 아니고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에 뭘 적습니까? 합계 금액. 8번, 9번 큰 별표 하시고 출제가 유력합니다. 제 끝에 별표된 게 있죠? 그 뭐예요? 아까 우리 봤을 때 토, 건, 공지. 삼각형으로 기억할 게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거 나왔습니다. 토지 건물은 홀쭉하죠? 부가세 뭐예요? 제외. 공급계약이나 지위는요? 부가세 뭐예요? 포함. 밑에가 포함입니다. 밑에가 뚱뚱해요. 포함. 요겁니다. 이미 출시된 거죠. 토건 공지. 공지는 포함입니다. 부가세 포함. 이렇게. 자, 특례 3번으로 갑니다.
테마 3번. 자, 외국인 특례는 방금 전에 봤던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보다는 훨씬 간단합니다. 여기는 외국인 등이 있을 때 국내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런 경우, 이렇게 이럴 때 규제를 합니다. 규제하는데 가만히 보면 규제를 어떻게 하느냐? 규제할 때 자, 허가받으시오. 그런 땅이 조금 있어요. 조금 허가받으시오. 나머지 전부 다 뭐예요? 신고하십시오. 이렇게 신고가 많고. 자, 요 전체예요.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박스에는 포인트가 뭐냐면 외국인 등 개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거기 지금 가로 2번의 끝부분에 보면 지금은 이제 문제가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요것도 외국인 등에 들어간다는 걸 여기까지 이제 출제를 하니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면 한국 회사지만 구성원의 절반 이상, 임원의 절반 이상, 의결권의 절반 이상, 자본금의 절반 이상, 이렇게 이랬을 때 절반 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앞에 건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2분의 1 이상 이렇게. 그때는 외국인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 앞쪽 부분에서 요거 두 가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동산 등은 요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부동산 등하고 똑같아요. 토건, 여기도 토건 공지입니다. 여기도 토건 공지, 요게 부동산 등에 들어가요. 토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도 이렇게 넓어졌어요. 규제 대상이. 그 다음에 소유권 취득할 때 규제한다. 여기서는 주의할 게 하나, 외국 사람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때는 뭐라고 안 합니다. 뭐 할 때요? 취득할 때. 그때 규제합니다. 취득. 요게 지금 출제가 안 된 거지만 주의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것처럼 양도나 이전할 때는 적용이 없죠. 요거 주의하시고. 규제 내용 중에서는 다른 것보다는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했을 때 그 계약 보니까 매매가 빠져 있죠. 교환이나 증여로 돼 있죠. 두 번째 박스요. 교환이나 증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뭐예요?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거죠. 언제부터 60일이에요? 계약일로부터. 거기가 핵심. 취득일 그러시면 안 돼요. 언제부터 60일입니까? 계약에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 외의 원인이다. 여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때는 뭐예요? 6개월 내 신고. 언제부터 6개월이죠? 여기가 취득일이고. 국적을 바꾼 경우에도 6개월 내 신고하는 거다. 이건 똑같죠? 그래서 세 가지인데 60일 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막 그랬을 때는 여기가 300과 옆에 써져 있죠? 6개월 내야 될 걸 안 하거나 늦게 하면 100과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하나 기억을 해 보십니다. 아까 여기서 요 계약일이라고 그랬고 취득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요거 핵심이고요. 자,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된 것 중에 핵심은 뭐냐면 300과 100과 요거에 대해서 이 얻어맞을 사람이 자수를 하게 되면 그때는요 과태료를 갖다가 감경하거나 또는 뭐야 면제시켜줄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감경 면제가 요 가능한데 요것을 좀 써두시기 바랍니다. 옆에다가 자진 신고 시 과태료는 감경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요. 과태료 옆에다가 300과 100과 옆에다가 좀 써주시고. 예. 그게 핵심으로 뭐예요? 요것이 아직 출제가 안 된 부분. 네, 구체로 들어가면 이제 알기 전에 자수했다 이렇게 되면 막 면제시켜주는 제도도 있고요. 알고 난 뒤에 자수했다 그랬을 때는 깎아주고 뭐 그렇습니다. 약간 정도 차이가 있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허가 대상 땅 요 기억하셔야 돼요. 허가 대상 땅 네 군데 암기하셔야 돼요. 특별한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 받으셔야 된다. 야생 군사문화는 허가 받으시라. 자, 그거 별표해 두시고 네 군데 암기하셔야 돼요.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생태경관 보존지역 암기하셔야 돼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문화재 보호구역 등 이렇게 네 군데 땅은 허가 신청을 넣어서 사전에 허가를 얻고서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네 군데 땅을 암기하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또 중요한 건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만약에
허가 안 받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요? 2학년 위반으로 형사처벌이죠. 그 전에 이제 계약 자체는 어떻게 되고요? 무효고, 그죠? 계약은 무효. 2학년 위반으로 처벌되고, 요거 효과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무효입니다, 계약도.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스, 절차에서는 핵심이 뭐냐, 그죠? 예, 거기서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6번 알아두셔야 돼요, 6번. 신고 관청은, 자, 신고 들어가면, 신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뭐 신고 관청은 어떻게 합니까? 신고 바꿔서 자료를 갖다가 제출해주게 돼 있죠. 누구한테요? 시도지사한테. 매월 제출합니까? 시도지사한테? 매월 제출합니까? 1개월 이내 제출이죠. 이게 언제부터 1개월 이내냐면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요. 분기가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분기가 3달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야. 아까 그 실거래가 신고는 어땠어요? 실거래가 신고는 매달 신고해야 돼요. 근데 외국인 특례했다는 신고는요? 분기별로 3달에 한 번씩 제출한다고요. 그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또 이번에도 뭐요? 국장한테 제출하겠죠? 이때도 3달에 한 번씩 제출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제출을 받고서 어떻게 해요? 1개월 이내 제출 이렇게 되죠. 자,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요 1개월을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신고관청이 바로 국장한테 제출하면 돼요, 안 돼요? 이것도 아시고 1개월 이내 제출입니다. 매월 1회 아닙니다, 이건. 아까 실거래가 신고는 뭐예요? 매월 1회. 요 외국인 특례에 따른 요 제출은요. 1개월 내 구별하시고 1개월 이내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제도의 관계, 아까도 했지만 요거 위에 거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 그러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신고 의무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요거죠. 그 다음에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버리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허가는 필요가 없다. 요거죠, 요거. 요건 많이 안 남았습니다만 주목하셔야 돼, 이거요. 토지 거래가 받으면 외국인 특례에 따른 취득 허가는 필요가 없어요. 요게 앞섭니다. 요건 많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제일 끝에 거 봤습니다, 지금. 자, 테마 4번 가십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이번에 명절 때 저희 그 장모님 장인어른 댁에 가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자꾸 막 여쭤보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장인어른이. 장모님은 관심이 없으신데 저희 생각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에 그 나라의 시끄러운 일에 대해서. 제가 저희 장인어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그렇고, 그래서 제가 조금 부침성이 있으면 장인어른이 원하는 대답을 제가 해드려야 될 텐데 두고두고 후회해요, 지금. 장인어른이 원하는 대답은 딱 정해졌거든요. 정해졌는데 그 대답을 제가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제가 엄청나게 후회했어요. 왜냐면 장인어른이 돈이 좀 있어요. 잘 보여야 될 텐데, 그 말이 안 떨어지더라고. 네, 근데, 저는 그런 거 일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계속 식사하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텔레비전 보면서 계속 물어봐요. 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지. 근데 자네 생각은 어떤가? 막 물어요. 힘들었어요, 아주. 자, 그 다음에요. 여기 토지거래가제도까지 보고 칠 건데, 토지거래가제도는 허가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허가구역 내 땅입니다. 토지 허가구역. 그 다음에 그 토지 면적이 뭐예요? 기준 면적을 초과해야 됩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때는 특징이 소유권하고 지상권이 여기 나와요. 지상권이 토지거래가제도입니다. 지금 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에 대한 유상계약입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되면 요런 세 가지 요건을 갖췄을 때는 이제 허가 신청을 넣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허가를 받고 허가를 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내고 계약서 쓰십시오. 이런 거요.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게 됩니다. 거기 이제 첫 번째 박스에서요. 허가구역은 요거 누가 지정하죠?
국장 아니면 시도의사. 두 군데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장. 뭐 이런 얘기 하죠. 그거 어려운 게 아니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밑에 보시면 3번에 지정 절차가 출제거리예요. 지정하는 절차요. 4단계 절차죠.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지정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알릴 사람한테 알려주고 통지. 마지막이 주민들 열람. 4단계거든요. 핵심은 자, 2가지입니다. 여기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시도의사의 의견을 청취합니까? 요게 핵심이요. 자, 3번 지정 절차에서 심의, 공고, 통지, 공고 및 열람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의견 청취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거 없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의견 청취는 언제 나오는 거죠? 재지정할 때. 그 다음에 여기서는 허가구역은 언제 되는 겁니까? 공고가 뜬 때부터 5일이 있다가 효력 발생합니다. 이 2가지 딱 기억하셔야 돼. 3번에 가로 1번 본 겁니다, 지금. 의견 청취 없다라고 꼭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2번째 박스 갑니다. 2번째 박스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기준 면적 기억하셔야 돼. 기준 면적. 밑에 그 삼각형 표시 나와 있죠? 큰 별표. 기준 면적. 자, 도시 지역일 때. 도시하고 비도시로 나누죠. 자, 도시 지역일 때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정해놨죠. 용도 지역에 따라서. 도시 지역일 때는 어떻게 되죠? 도시 지역일 때는 주거 지역일 때가 180. 그 다음에 상업 지역일 때가 200. 그 다음에 공업 지역일 때가 660초가. 녹지 지역일 때가 100초가입니다. 미지정 지역일 때는요, 90초가. 이렇게. 근데 이제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계획관리 지역 이런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뭐로 나눠요? 이걸 뭘로 기준해서 면적을 정합니까? 지목이죠, 지목. 그래서 이제 임야 같은 지목이다 그랬을 때는 1000초가. 그 다음에 농지, 지목상 농지일 때는 뭐예요? 요 절반인 500초가. 나머지 기타, 나머지 지목들은요, 요 절반인 또 250초가. 요 삼각형 표시에 있는 기준 면적을 철저히 암기해 두셔야 돼요. 언제나 출제 영순위. 만약에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입니다. 면적이 500제곱미터예요. 계획관리지역 내 임야, 면적이 500제곱미터. 허가증 필요합니까? 원칙적으로? 계획관리지역 내 500제곱미터 임야예요. 허가증 필요합니까? 계획관리지역은 여기 들어가죠. 도시지역 아니잖아요. 근데 임야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1000 넘어야 되죠. 500 갖고는 안 되지. 자, 녹지지역 내 임야입니다. 녹지지역 내 임야예요. 그러면 그때는 면적이 500이에요. 토지 허가증 필요합니까? 네. 임야인데? 500인데? 도시지역은 녹지지역 따라가니까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암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한 지문만 내도 이렇게 세부적으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 연습을 단단히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번째 박스에서 중요한 건 그 기준 면적을 잘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살짝 볼게. 요 소유권 지상권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요. 소유권 지상권이죠. 근데 유상 계약이니까 경매로 허가구역 내 땅을 낙찰받을 때는 허가증이 필요 없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증여 받을 때도 이게 증여는 무상계약이죠? 무상. 유상이 아니고 필요 없죠? 2가지 기억합니다. 3번 옆에 지금 경매 하나 나와 있죠? 3번 오른쪽에. 그거 기억하셔야 돼.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여기 절차 들어갑니다. 여기서. 절차 들어간 것 중에서, 자, 허가 신청이 있게 되면 이때 서면 신청합니다. 그리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공동 신청하는 거예요. 자, 다른 것보다는, 자, 2번 중요합니다. 허가 신청 들어가면 요 민원 처리 기간이 15일입니다. 2번. 그러면 15일 내에 뭐 하도록 돼 있냐면, 허가를 내주든지 또는 뭐예요? 불허가 통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돼 있잖아요.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돼. 15일 내에 이렇게. 민원 처리 기간 중에. 또 뭘 할 수 있냐면 15일 내에 옆으로 빼서 살 사람이 있을 것 같아. 한번 협상해봐. 이런 식으로 선매협의 통지하는 것도 이것도 15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어요. 옆으로 빼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받은 요 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셋 중에 하나를 합니다. 선매협의 통지하든지 요 기간 안에 허가 내주든지 아니면 불허가 통지하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이번의 핵심은 만약에 15일 내에 선매협의 통지하지도 않고 허가증 주지도 않고 불허가 통지도 안 했다.
세 개 다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 민원 처리 기한이 15일이 끝난 날. 다음 날 어떻게 됩니까?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 이렇게. 의제. 기억하시고.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그 2번 지금 당구장 표시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선매협의 얘기가 나옵니다. 요거. 예, 여기도 중요한 절차가 뭐냐. 자, 그림으로 해보면 허가 신청이 요때. 그 다음에 이렇게 신청이 있을 때부터 1개월 이내 살 사람을 정합니다. 선매자 지정, 할 사람 정하고요. 한 달 이내에. 선매자가 지정되면 또 그때부터요. 1개월 이내 선매 협의 완료. 협의 완료 이렇게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거. 허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15일 이내 선매 협의 통지. 요 통지가 요 통지예요. 요 통지가 허가 신청이 있을 때부터 15일 내에 옆으로 빼놓는다. 자,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선매자가 지정된 때부터 언제까지 선매 협상을 개시하느냐. 언제까지죠? 15일 내 협의 개시. 선매 협의 완료는 선매자가 정해진 때부터 1개월 내 협상 완료. 협상 시작은 15일 내 협상 개시. 요게 핵심. 다시 한번 다 볼게요. 2번. 일단 선매협의 대상은 모든 토지가 다 되는 게 아니죠. 두 가지 땅만 되죠. 첫 번째 공익사업용 토지 아니면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는 땅 두 가지고. 그때 선매협의할 때는 협상하는데 기준이 되는 가격은 감정가 기준이죠. 공시지가 아니고 중요합니다. 선 볼 때 감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선매자 지정은 1개월 내 선매자 지정. 그렇죠? 그 다음에 선매협의 개시는 뭐예요? 15일 내 협상 개시. 지정된 때부터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선매협의 완료는 선매자가 지정된 때부터 1개월 내 선매협상 완료. 그죠? 요 그림을 옆에다 딱 그려놓으시고 꼭 이해를 해두시고. 여기 3번이 중요합니다. 3번 선매협의가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안 돼요. 협상이 안 이루어지면. 요 자리로 다시 오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허가를 내주든지 불허가 통지하든지. 그죠? 선매협의 제도 3번이 중요해요. 3번이. 자, 불허가 처분. 요건 좀 쉬워요. 보세요. 불허가 처분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할 수 있죠? 이의신청. 또 뭐 할 수 있죠, 이거? 매수 청구. 둘 다 언제까지 해야 되죠? 1개월 내 이의신청, 1개월 내 매수 청구. 특히 매수 청구하면 이건 반드시 사줘야 돼요. 예, 자, 기준에서 사준다. 공시지가 기준 이렇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이제 5번하고 쉴 텐데 5번에 보면 2번 있잖아요. 농지 즉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죠. 그러면 그 토지가 농지일 때 농지증 받은 걸로 어떻게 해요? 의죄. 그렇죠? 요거 시험에 되게 잘 나옵니다. 되게 잘 나와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지증 받은 것으로 의죄. 요거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에 있는 거, 1번에 당구장 표시에 있는 거요. 그 다음에 여기 갑니다. 요거. 허가 받았죠, 이렇게. 자,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여기가. 거기 2번부터 3번, 4번, 요거 있죠? 2번, 3번, 4번, 여기 중요합니다, 요거. 2번, 3번, 4번. 요거죠, 빨간 거 요거. 허가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허가 받은 대로 땅을 이용해야 되죠? 그 이용 의무가 생긴다. 그 의무 기간은 최장 몇 년이죠? 5년. 근데 이제 시험에 나왔습니다만은 2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세 종류죠. 자, 대부분 2년이에요. 어떤 경우 2년이죠? 자기랑 말 오면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를 매입하는 경우. 두 번째 복지. 글자 두 글자나 복지. 자, 세 번째로 또 어떤 거죠?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 이런 거. 농업 이거. 네 번째는 뭐예요? 대토. 두 글자씩. 자기, 복지, 농업, 대토 이렇게. 자, 4년짜리는 뭐예요? 사업 시행. 5년짜리는요? 현상 보존. 현상 보존은 오래 해야 되니까 제일 길어요. 5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거 지금 2번에 나온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 근데 허가받은 이용 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행명령. 이행명령이라고 해서 말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령서가 있어요.
자,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행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행강제금. 여기는 이행강제금이 핵심 포인트예요. 4번이 핵심이라고 해요. 이제 요 중에서도. 그럼 이행강제금은 얼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어요? 10% 이하. 10% 이하죠? 10% 이하의 이행강제금. 10% 이하. 세부적으로 여기 이제 10%, 10대짜리도 있고, 7대짜리도 있고, 5대짜리도 있고, 3가지의 종류가 있죠, 여기도. 어떤 경우에 10대? 방치면 10대. 7대는 어떤 경우죠? 빌려준 거, 임대죠. 7대입니다. 그 다음에 5대는 어떤데? 목적을 변경했다. 목적을 다른 걸로 바꾼 거예요. 5대입니다. 그러니까 10대 이하입니다. 10강. 이행강제금은 10% 이하. 10강 기억하시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이행강제금 나올 것 같아요.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이제 가로 6번은 참고로 보시는데 이행강제금 받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을 때 이의제기하는데 언제까지? 며칠 이내 이의제기하시라? 여기 30일이에요. 아까 여기 보면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언제까지죠? 1개월이에요. 그림 그대로 30일 다음에 오른쪽이 좀 길어서 1개월 기억하셔야 돼. 30일 옆에 1개월입니다. 두 개 바뀌면 안 됩니다. 자, 밑에 5번에서는 아까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취득 허가를 받지 않았다. 외국인 특례에 따라서 허가 안 받으면 2학년 2반이죠? 아까. 그래서 이게 외국인 특례 그러면 오리포트 생각하셔서 2학년 2반이에요. 오리포트 2학년 2반. 외국인 특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은 거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이에요. 자, 출제하는 사람은 얘하고 얘를 바꿀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같은 법에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특례 그러면 오리포트 생각하시고 외자부터 생각하시고 그죠? 2학년 2반, 2학년 2반. 오리포트, 오리포트. 애들하고 타러 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그랬죠? 다리 아파서. 네, 2학년 2반입니다. 여기는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 이렇게. 자, 포상금요. 마지막 포상금하고 쉴 건데 포상금이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2편에 있는 포상금이 걸려있는 사람은 자 빨리 보면 이렇습니다. 커, 허, 모 이렇게. 1편은 양부모고 여기는 큰 나무라는 뜻에서 커, 허, 모. 너무 커요. 커, 허, 모. 그래서 거짓 신고했다 이렇게 나오죠.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포상금은 걸려있는 사람이고 허자가 뭐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속여서 허가 받았다 뭐 이런 거죠. 목은 뭐죠? 목적대로 이용을 안 했다 이런 거죠. 일단 제재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세 칸이 있죠. 제재를 보면 거짓 신고하면 요거 제재는 5% 과태료입니다. 방금 전에 했네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은 거죠. 두 개가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방금 전에 그죠?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이다. 그죠? 2년 이하의 적이나 30% 이하의 벌금. 그죠? 그 다음에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이거잖아요.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이행, 강제금. 10강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10강. 10% 이하의 이행 강제금. 제재가. 이건 이행 강제금이에요. 여기는 과태료고. 그때 이제 포상을 언제 주느냐. 이 경우는 허위신고는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죠? 입증자료 제출이요. 이렇게. 제출이요. 입증자료 내야 되고요. 입증자료 제출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과태료가 현실적으로 부과됐어야 됩니다. 이 과태료 매기는 거잖아요. 두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면 부가 과태료에 얼마를 떼줘요? 20%. 되게 많이 떼주는 거죠. 20%. 대신 이제 1,000만 원을 넘을 수는 없다. 1,000만 원이 상한선. 이렇게 되는 거죠. 1,000만 원이 상한선. 자, 그 다음에 요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요 때는 언제 주느냐. 공소 제기가 되거나 또는 뭐요? 기소유예 결정이 있으면 준다. 왜냐면 이것은 형사처벌이어서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요게 제일 위반 정도가 센 겁니다. 형사처벌이니까. 이건 돈으로 떼오는 거잖아요, 두 개는. 네, 그래서 요 때는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인데, 근데 돈은 얼마 안 돼요. 50만 원. 그죠? 돈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형사처벌이니까 이게 더 돈 많이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자, 목적대로 이용 안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요? 언제 주죠?
이행 명령이 있으면 준다. 요거 이해하실 때 요거 여기서 보면 포상금 언제 준다고요? 포상금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고 않고 있죠. 포상금 주죠. 이런 사람은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죠. 언제 포상금 나와요? 벌써 이행 명령이 내려지기만 해도 요때 준다고. 포상금 여기 준다고. 이때 주는 게 아니고. 아시겠죠? 이행 강제임이 부과됐을 때 준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행 명령. 자, 주무실 준비하시고. 요거 얼마? 50만 원. 이렇게 하고 요거 표로 좀 암기를 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이제 특징 3가지 기억하셔야 돼. 요 포상금은 1개월 내 지급, 2개월 내 지급. 그리고 국고에서 보조하는 제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경우가 또 몇 가지 있죠. 공무원이 뭐 신고했다든지 입안 관련자가 뭐 또 이렇게 뭐 했다든지 아니면 익명이나 가명을 했다든지 그때는 안 준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예. 됐습니다. 원래 목표대로 다 했습니다. 5분까지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합니다.